반갑습니다. 오늘 4월 129차 기술독립군 웨비나입니다. 오늘은 챗 GPT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관련해서 우리 최재용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지금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서 육체 노동이 자동화되면서 러다이트 운동도 한번 일어났었고요. 지금 이제 정신 노동이 자동화되는 순간에 AI 불매 운동이고 뭐 지금 혼탁하게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거든요. 오늘 이런 입장에서 굉장히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재형 박사님께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작해 네, 주시죠. 네. 그러면 일단은 제 소개 영상을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지털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도태될 수 없습니다. 성공해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가 사단법인 4차 산업혁명연구원 디지털융합교육원 원장 최재용입니다.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챗GPT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책을 쓰고 강연을 하던 저에게 챗GPT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챗GPT를 처음 써보는 순간 이거와 관련된 책을 써야 되겠다, 강의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함께 연구를 진행했던 전문가 두 분과 기술경영학 박사님, 강사님과 함께 이것이 챗GPT다 라는 책을 공동적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책은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저는 전국의 공공기관과 학교에서 챗GPT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챗GPT 강의를 해달라고 부르는 곳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강사는 매우 부족합니다. 이게 현실이죠. 그래서 저는 인재를 발굴해서 많은 인공지능 콘텐츠 강사를 양성해야 되겠다. 이 무대에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광주에서 중국어 학원을 경영하던 분이 계셨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수강생이 감소해서 결국은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인공지능 콘텐츠 강사 과정을 아시게 되었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인공지능 콘텐츠 강의를 하고 다니고 계십니다. 인공지능 콘텐츠 전문가 강사 과정, 민간 자격증 과정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갖출 수 있는 과정입니다. AI 콘텐츠 제작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룰 것이고 이 기술을 활용해서 매력적인 글과 시각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의 독특한 측면 중에 하나는 실습에 중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완벽히 수행하시면 여러분도 인공지능 콘텐츠 전문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는 데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훌륭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디지털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참가자분께서 그 마이크를 막 켜놓고 계셔서 우리 회장님 저 마이크 좀 꺼주십시오. 여기 저. 자, 제가 다 껐으니까요. 이제 키세요. 오늘 그 여러분과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눠볼 내용은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네. 그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뭐냐? 설명드리면 우리가 챗GPT한테 뭔가를 이제 질문해서 답을 얻어내려면 거기에 질문을 잘하는 질문. 이 질문을 우리가 이제 프롬프트다, 뭐 명령하다, 뭐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요 매우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네. 그냥 뭐 단순하게 뭐 질문하면 단순하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역할을 부여해서 질문을 하면 답변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 챗GPT는요, 여기 있는 사진처럼 인간과 인공지능이 대화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서명을 두고 있다. 내가 어떤 이제 뭐 업무를 하시는데 아니면 뭐 논문을 쓰시는데 뭐 사업을 하시는데 약간 궁금한 게 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구글 가서 검색을 했어요. 네이버 검색을 했어요. 가서 검색을 해서 찾아가지고
이 사이트 가보고 저 사이트 가보고 뭐 지식인 가보고 등등등 해서 어떤 내용들을 찾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챗GPT에 들어가 가지고요. 거기다가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면 인공지능이 찾아가지고 결과를 알려줍니다. 근데 너무 길어. 요약 좀 해줘. 요약도 해주고요. 네. 아니면 더 길게 해줘. 더 길게도 해주고요. 등등등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교육계에서 논문을 쓰는데 이 챗GPT를 쓰겠다. 네. 또 이거를 막겠다. 뭐 등등등 이제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업에서도 이거를 쓰게 하겠다, 못 쓰게 하겠다 등등등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에서 쓰라고 했어요. 네. 실제로 어제도 어떤 기업에 가서 4시간 동안 이런 강의를 했는데요. 임원들은 부정적이에요. 임원들은 왜 부정적인데 직원들은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걸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챗GPT를 사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챗GPT는요, 여러분이 훌륭한 조력자이자 이제 비서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비서한테 잘 물어보고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챗GPT는 단순한 정보만 찾는 게 아니라 역할을 잘 부여하고 질문을 잘하면요, 스스로 학습한 자료들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네. 그래서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냥 결과를 잘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심지어 여기 있는 것처럼 유머까지도 사용을 합니다. 내가 오늘 뭐 상사한테 뭐 깨져가지고 힘들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이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요. 상담도 해줍니다. 뭐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농담까지도 할 수 있다고 이제 농담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정보의 질은요, 결국 질문자의 역량이에요. 네. 어떤 분은 그냥 예전에 나왔던 이루다 체포처럼 그냥 채팅하는 거로 쓰면 채팅용으로 쓰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보고서를 쓰겠다. 아니면 뭐 책을 쓰겠다. 자료를 만들겠다. 그러면 나오는 정보의 질은 질문자가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층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건 구글에서 검색하거나 네이버 검색하면 그냥 검색하고 끝이에요. 근데 이거는 내가 질문을 해보고 여기에다가 또 다른 질문을 하면 위에 있는 내용들을 인공지능이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해가지고요. 네. 예를 들어 뭐 위에 있는 글들을 중에서 요약을 해줘. 요약도 해주고요. 아래 내용을 보고 만들어줘.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하면서 대화하면서 정보를 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으로 질문해야지만 소통이 원활합니다. 프롬프트는 뭐냐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방법을 배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여러분이 조련하셔야 돼요. 조련. 우리가 명말을 만들려면 조련을 해야 잘 되잖아요. 그렇죠? 명결을 만들려면 조련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이 뭐 사람보다 능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인공지능을 나의 명말을 만들기 위해서, 명결을 만들기 위해서, 조력자로 만들기 위해서 좋은 질문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챗GPT 프롬프트의 질문하는 꿀팁들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역할을 부여해요, 역할. 네. 그럼 구체적으로 역할을 부여해야 돼요. 네. 챗GPT야, 너가 변호사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어떤 이 사건이 생겼는데, 이거에 대한 뭐 대법원 판례를 네가 좀 찾아서, 네.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봐 줄래? 라고 역할을 부여하는 거야. 너는 변호사인데, 이러이러한 사건이야. 한번 이 역할을, 변호사 역할을 가지고 한번 해봐. 할 수 있다는 점이죠. 또 하나, 뭐, 너는 기술사인데, 너는 기술사야. 아니면 너는 뭐 엔지니어야. 엔지니어인데, 이번에 어떤 기술을 내가 한번 보고서를 쓰려고 해. 그러면 미국에 있는 뭐 저널에 가서, 네, 아니면 저널의 제목이나 뭐 이런 것처럼 발행일이나 뭐 저자나 이런 것도 적어주시면 좋아요. 적어가지고 이거를 보고 내가 논문을 하나 쓰려고 하는데 논문의 초록을 만들어줄래? 초록을 써줍니다. 네, 역할을 부여하셔야 되고요. 상황을 설정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목적으로 너한테 질문을 하니까 나한테 알려줘. 그리고 여기가 미국 상황인지 한국 상황인지 뭐 유럽 상황인지 다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러이러한 뭐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를 찾아줄래? 한국 자료를 찾아주는 거죠.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나라 역사나 이런 걸 잘 모릅니다. 네,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 잘 몰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이버나 다음에서 정보를 많이 공개하지 않은 거예요. 챗GPT, 오픈 AI는 미국 회사예요. 그래서 뭐 전 세계에 있는 자료들을 다 이제 긁어다가 학습을 시킨 거란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는 다음이나 네이버는 그거를 공개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나 우리나라 관련된 거를 물어보면요.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엉뚱한 대답을 해요. 근데 그 엉뚱한 대답을 얘가 정말 거짓말을 정말 잘합니다. 거짓말 잘해요. 예를 들어 뭐 세종대왕과 맥북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라고 얘기를 하면요. 세종대왕이 맥북을 던져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이제 인물명, 또 관련된 사례, 또 어떤 자료명 이런 것들을 넣어줘가지고요. 여기다 누가, 네, 누가 우리 육하원칙이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걸 하려고 하느냐라는 것들을 질문을 해야지만 얘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줍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인공지능이 100% 완벽하지가 않아요. 네. 이걸 만든 회사의 샘 엘트만 대표가 얘기를 한 거예요. 100% 신뢰하지 마라. 그냥 참고 자료만 써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챗GPT 그 5가 나오고 6가 나오고 뭐 10이 나오면 더 좋아지겠죠. 네, 지금 수준으로는 이제 100% 신뢰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프롬프트가 뭐냐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PC 앞에 있으신 분들은 그 구글에 가셔서 아니면 네이버 가셔서 여기 있는 걸 한번 검색해 보세요. 프롬프트 히어로. 네, 제가 우리 그 카톡방에다가 네, 한번 프롬프트 히어로라고 올려드릴 테니까 네, 들어가셔서 한번 프롬프트가 뭔지 한번 찾아가지고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지만 아 이게 뭐다 알 수 있으시겠죠. 네. 자, PROM PT HERO 네. 프롬프트 히어래요. 네. 우리 그 C3 기술 독립군 방에다가 프롬프트 히어로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저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네. 프롬프트 히어로라고 가봅니다. 프롬프트 히어로. 자, 프롬프트 히어로. 오늘 같이 저랑 실습을 하셔야지 얻어지는 게 많지요. 그냥 얘기만 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는 강의는 그 말로 하는 강의는 한 40분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거조차 제가 줄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박태영님은 모토닥터님은 네, 나중에 또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프롬프트 히어로라고 검색해서 들었다. 이런 그림이 나온다. 뒤에 있는 중국의 무슨 뭐 황산이나 뭐 어디나 뭐 용경협이 뭐 이런 하여튼 뭐 어딘지 모르지만 그런 그림이에요. 네. 이런 대작을 내가 프롬프트만 잘 집어넣으면 그릴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한번 되신 분들 채팅창에다가 1번이라고 적어요. 1번. 나 여기 프롬프트 히어로에 들어왔다. 네, 1번 적어줘 1번. 네, 지하철로 이동 중이신 분은 네, 그냥 게으름 그죠? 게으름 같아요. 그렇죠? 네. 게으름. 네, 뒤에 있는 그림. 좋습니다. 네. 네, 게으름. 이두표님 1번. 여기까지 들어오신 분들은 좋습니다. 네, 김재우 사무총장님 1번. 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프롬프트 명령어처럼 서로 소통을 해야지만 어디까지 왔구나 해보게 이게 뭐구나 어떻게 만들어 보구나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 만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뭐 미드저니, 뭐 스테이블 디퓨전, 뭐 달리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얘네들은 이제 외국 거라서 돈을 내야 되거나 아니면 사용법이 어렵거나 네, 등등등을 합니다. 근데 제가 잠시 후에 알려드릴 거는 국내에서 만든 건데요. 정말 좋습니다. 무료입니다. 네, 무료. 왜냐하면 요즘에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비용 내라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무료를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1번, 1번 세 분 되셨으니까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네. 가시면 프롬프트 히어로 되어 있고 여기에 뭐 미드저니, 뭐 스테이블 디퓨전, 그다음에 뭐 달리, 그다음에 뭐 사진, 애니메이션, 뭐 패션, 컨셉 아트, 아키텍처 등등등 관련된 프롬프트들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킹스, 퀸스, 스탠다드 잉글리시. 네, 정말 이제 외국 사람들이, 뭐 영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쓰는 그 영어로 되어 있는 프롬프트 명령어가 여기 있다는 얘기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술 독립군이니까 여기서 어떤 이미지 만드는 프롬프트를 찾아볼까 생각을 해봤더니 여기다가 이제 우리 한번 스페이스 영어로 치셔야 돼요. 여기는요. 외국 사이트니까 스페이스맨이라고 먼저 쳐볼게요. 스페이스맨.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그림을 원하는 거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네,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한번 찾아보겠다. 네, 기존에 나온 이미지가 뭐가 있을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미드전이나 달리2나 등등등에 있는 것 중에 찾아줍니다. 네, 제가 스페이스맨 프롬프트를 찾아줘라고 네, 입력을 하고 서치를 눌렀더니요 밑에 나옵니다. 네. 기존에 이제 사람들이 그려 놓은 거예요. 미드전이나 뭐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네, 달리에서 그려놓은 그림들이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 비슷한 게 나오면은요 거기에 가면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복사하셔가지고요. 가가지고 수정만 하셔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골라보시죠. 자, 제가 스페이스맨이라고 쳤더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올려가지고 공유했던 스페이스맨이라고 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좋을까요? 한번 여러분 골라보세요. 자, 조금 더 인간적이고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 네. 자, 들어가 봅니다. 스페이스맨.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 고르세요. 스페이스맨. 네. 어떤 분이 미드저니로 만들어서 여기다 공유해놨나요? 그렇게 누릅니다. 아무거나 누르세요. 누르면 여기에 멋진 그림이 나오죠. 네, 멋진 그림이 나오고 오른쪽에 보면요. 여기에 뭐 영어로 하이 콘트라스트 코믹북 스타일 아트 리트로 스페이스맨 홀딩 어 바이킹 어프로트 엑스 스탠딩 온 스몰 문. 네. 영어로 팝아트 형식이고 호미 같고 그다음에 클린 라인이고 브라이트 컬러. 네, 저는 브라이트 컬러가 좋아요. 네. 근데 이거를 여기 가서 바꾸시면 돼요. 나는 다크 컬러라고 싶다. 다크 컬러. 그리고 나는 그 X를 안 들고 있고 뭐 이렇게 검을 들고 싶다. 그럼 검으로 네, 바꾸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나는 코믹 스타일 말고 다른 스타일로 만들어줘. 아니면 레트로 말고 뭐 뉴 스타일로 만들어줘. 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바이킹 말고 나는 뭐 다른 거로 만들어줘. 라고 단어만 바꿔가지고 이제 내가 뭐 그림을 만들든 뭐를 만들든 거기다가 이 프롬프트 명령어를 집어넣으면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여기가 되셨으면 요거를 카피하세요. 카피. 여기 밑에 보면 카피 있죠. 카피 하시고 카피하신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요. 네. 다시 네이버에 가세요.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원하시는데 가세요. 여기 가셔서 또 제가 카톡방에다 적어드릴게요. SPORKY 스포키예요. 네. 치세요. SPORY 스포키입니다. 네. 그러면 밑에 스포키 AI가 있어요. 스포키 AI 요거 누르세요. 그러면 네. 스포키 AI. 여기에서 아까 그 프롬프트 명령어를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냐면요.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이 그렸기 때문에. 네. 저작권 이야기를 잠깐 설명드리면 그 저작권이라 하면 사람에 의해서, 네. 인간에 의해서 저작된
네, 저작된 것들에게 저작권을 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얘는 인공지능이 그린 거예요. 기계가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작권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스포키 같은 데서는 이걸 그려가지고요, 뭐 여러분이 쓸 수 있게 이렇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스포키 뭐라고 쓰였냐면 웹 초보부터 전문가까지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 공유 플랫폼, 네, 애니메이션, 일러스트레이션, 인물화, 풍경화까지 다양한 이미지를 손쉽게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네. 눌러보세요. 네. 스포키 AI 이미지 생성 플랫폼 누르세요. 눌러봅니다. 네. 누르면 이런 창이 뜰 거예요.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까지 되신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2번 적어주세요. 2번. 자, 여기까지 됐다. 2번. 채팅창에다 2번 적어주세요. 2번. 2번. 토끼 왔다. 오, 우리 김재우 사무총장님이 가장 열심히 하시고, 앤드류 정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차석권님도 들어오셨어요. 네. 그리고 저는 그 다른 건 다 해봤는데 그림은 못 그려봤어요. 제가 뭐 성악도 배워보고 뭐 여러 가지 뭐 안 해본 게 없는데요. 그림 그리는 건 제가 못 해봤어요. 네. 그런데 특히 이제 이런 애니메이션 그림 같은 걸 좀 그리고 싶었는데 도저히 손재주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롬프트 명령어만 딱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뒤에 있는 배경은 뭐 어, 그 북촌 한옥마을로 해주고 네. 앞에 있는 이 사람의 그 얼굴은 뭐 어떤 스타일로 해주고 그리고 머리카락은 길게 해주고 스타일은 뭐 누구를 닮게 해줘. 그러면 이제 얘가 이런 그림을 애니메이션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애니메이션 작가들, 또 디자이너들, 뭐 그림 그리는 사람들, 이분들이 이제 이런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네. 자, 다 해갖고 오셨나요? 네. 자, 오셨어요. 이렇게 다. 네. 그러면 오른쪽 위에 가면요. 생성하기라고 생성하기. 네, 생성하기. 로그인 있어요. 로그인. 네. 그러면 나중에 다운을 받거나 하려면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로그인 누르시고 예를 들어 구글 계정이 있다. 구글 계정으로 계속하기 뭐 눌러주셔서 구글 계정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로그인이 됐어요. 오른쪽에. 로그인. 그러면 로그인을 하면 내가 그린 그림을 여기 클라우드에 저장을 해 놓습니다. 네, 저장해 놓고 나중에 또 불러올 수도 있고요. 등등등이 가능합니다. 네, 로그인. 네. 얼마나 좋아요. 구글 로그인으로 그냥 쉽게 합니다. 왜냐하면 뭐 전 세계 사람 중에 구글 계정 없는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쉽게 로그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소개를 한번 먹고 소개, 소개, 소개 생성하고 배우고 공유하고 네, 내가 그림을 그리고 또 프롬프트를 배우고 공유하는 곳이다. 스포키. 대한민국 기업입니다. 네. 자, 그러면 생성하기 한번 누르고 생성하기. 오른쪽 위에 생성하기 누릅니다. 그러면 재밌게도 나왔어요. 새로운 레시피다. 레시피. 음식 만드는 레시피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미지 묘사 프롬프트라고 나와 있죠. 여기다 아까 복사한 거를 붙여넣기 하시는 거 붙여넣기 하십니다. 네. 붙여넣기 하시고 여기에서 내가 이제 바꾸고 싶은 단어, 네, 바꾸고 싶은 단어, 네,를 바꾸시는 거예요. 네. 레트로 스페이스문 말고, 네, 뉴 좀 바꿔볼게요. 아까랑 어떻게 다른지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바꿔주는 거예요. 뉴 스페이스맨 홀딩어 바이킹 브루토 X 말고 네. 네. 스타라고 쳐볼까요? 별을 든다. 스타, 스탠딩 온 스몰 문, 네. 빅문으로 바꾼게 빅문. 네. 약간 작은 달이었는데 이번에는 큰 달 앞에서 한번 해볼까? 빅문, 팝아트, 코믹아트, 네, 클린 라인, 브라이트 컬러. 좋아요. 네. 그다음에 요 밑에는 제외할 내용. 네. 요건 이제 네거티브 프롬프트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제외할 내용들을 또 집어넣으면 돼요. 위에는 네, 이제 포지티브 프롬프트, 밑에는 제외할 내용.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장르가 있어요. 장르. 장르. 네. 장르를 누르시면 여기에 어떤 걸 할 거냐. 레트로 애니냐, 청춘 만화냐, 건축이냐, 애니메이션이냐, 일러스트레이션이냐. 저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 그 청춘 만화 스타일로 한번 그려달라고 해볼게요. 청춘 만화 스타일. 청춘 만화 스타일. 네. 장르를 골랐어요. 네. 그런 다음에 여기 생성하기 누르시면 생성하기. 생성하기 누르면 인공지능이 열심히 만들어줍니다. 제가 명령을 했기 때문에 친구가 이제 만들어줍니다.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되게 쉽죠? 네, 되게 쉽고, 네, 기다려보시는 거예요. 자, 청춘 만화, 네, 그래서 베이스 레시피를 이거로 했는데, 네, 새로운 레시피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밑에, 네 개가. 네. 자, 밑에 보면, 제가 바꿨잖아요. 아까 그 바이킹에서 뉴 이거로 바꾸고 큰 달을 들고 있어라 등등등 했어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되신 분, 네, 3번 적어요, 3번. 이 중에서 이제 어떤 게 마음에 드나, 마음에 드는 거를 내가 활용하시면 됩니다. 한번 골라볼까요? 네. 이 중에서 베이스, 새로운, 네, 새로운 것 중에 어떤 게 좋냐. 요거 좋다. 네, 만들어진 겁니다. 네. 만들어지면은요, 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이제 스페이스맨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에 그 남성, 여성 뭐 이런 것 때문에 맨이라고 해도 워먼도 같이 나옵니다. 이거를 다운로드 하시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다운로드가 되면 한번 된 작품들을 한번 우리 카톡방에다가 올려보세요. 네. 혹시 우리 지금 카톡방에 연결되시는 분들은 올려보세요. 저런 그림 그리려면 우리 시간 엄청 걸리고 아이디어도 안 나오겠죠. 네. 근데 여기다가 프롬프트만 딱 올려놓으면 얘가 얘를 그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신박합니까? 자, 막 올라오고 있네요. 네, 좋습니다. 다른 분들 거 올라온 거 한번 볼게요. 네. 자, 그러면 네, 김재우님, 그쵸? 네, 네, 똑같이 하셨나 봐요. 스페이스맨으로. 네. 그 중에 하나 골라서 저처럼 이렇게 크게 올리시면 됩니다. 하나 골라서 저처럼 이렇게 크게 올리시면 돼요. 다른 분들도 시간 드릴게요. 네. 그 제가 하는 수업은 이런 식으로 실습하는 수업이에요. 네. 근데 이제 다른 뭐 이런 뭐 카이스트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실습 안 하고 주로 이제 말로만 합니다. 말로만 뭐 챗GPT의 역사가 어떻고 뭐 앞으로 전망이 어떻고. 근데 전망은 아무도 예측 못해요. 날마다 바뀌어요. 네. 오늘이 리튼이라고 했는데요. 리튼이 어저께 갑자기 바뀐 거예요. 어저께. 네. 어저께 그저께 바뀌어가지고 어저께 강의하는데 갑자기 바뀌어가지고요. 다시 막 가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전망. 네. 전망이 가장 거짓말이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2분 더 시간, 2분 정도 드리고요. 하다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저한테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뭔가 결과물들을 이렇게 올리시고 해보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계림의 풍경도 프롬프트만 집어넣으면 계림의 풍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 그럼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 김관도님 잘하고 계신가요? 김관도님 마이크 한번 켜시고 우리 소통하면서 하시자고요. 네. 예. 잘,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신 거 좀 올려주세요. 작품을 한번 볼 거예요. 네. 어떤 분이 프롬프트 명령을 잘 집어넣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시고 우리 김영희님 또 얼굴 소통 한번 하시죠? 네. 김영희님 마이크 한번 켜시고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한 게 뭔지. 김영희님
네, 좋습니다. 지금 바쁘셔요. 네, 바쁘시고 한번 만든 작품들을 올려보시기 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얼굴 켜신 분들은 같이 소통하면서 네, 같이 해보시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네, 그냥 귀로만 듣는 거랑 내가 해보는 거랑 또 다르다. 물론 뭐 해보신 분도 있고 네, 뭐 다른 프로그램 쓰신 분도 뭐 계실 거예요. 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무료로 쓰는 프로그램이다. 국내 프로그램이다. 네. 전 그래서 강의하러 가면 리튼하고 이 스포키를 많이 설명을 합니다. 네. 대한민국 기업을 살려야 되니까 대한민국의 스타트업들이 만든 것으로 제가 많이 강조하고 실습하고 하고 있습니다. 자, 30분 됐으므로 이제 다른 또 올리신 분들이 있을까요? 한 분 올리셨네. 김간도님. 이거 뭐더 멋있는데요? 이거 한번 같이 볼까요? 김간도님 거. 네. 그쵸. 어떤 프롬프트를 넣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건 정말 작품입니다, 작품. 이건 NFT를 올려가지고, 이제 그 오픈시에다가 판매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어, 김간도님 프롬프트가 어떤 건지 한번 채팅창에 공유해 주세요. 네. 이 프롬프트 명령에 따라서 그림이 다 다릅니다. 저는 코믹 스타일로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김재현님은 또 뭐라고 명령어를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어떻게 시간을 더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다음 진도로 넘어갈까요? 네.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시간 좀 주세요. 네, 아니면 다음 거로 넘어가 주세요. 어차피 수업은 50분에 끝납니다. 네.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인터랙팅 웨비나. 제가, 제가 지향하는 세미나가 웨비나가 인터랙팅 웨비나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웨비나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일방적으로 들으니까. 네, 그냥 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올리고 해보고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김재우 사무총장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어, 그냥 귀로 듣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른 것도 알려드릴게요. 크롬프트 명령어. 네. 이번에는 콜투 액션, 콜투 액션을 만드는. 네. 콜투 액션이 뭐냐면 홈쇼핑 같은 거 보면은요. 자, 지금 주문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오늘 마감 주문하세요. 이런 것들을 이 인공지능이 멋지게 카피라이팅을 해줍니다. 우리 그거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네. 먼저 그러려면 내가 내가 다음 주부터 내가 어떤 상품을 판매할지 이거에 대한 자료들이 있어야 돼. 구체적인 자료들이. 그래야지만 얘가 그거를 얘가 학습을 해서 프롬프트를 만들어 주고, 프롬프트를 만들어 주거든요. 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만들어 주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한 3분간 시간 드릴 테니까요. 채팅창에다가 내 상품을 소개하던, 나를 소개하던, 상품을 소개하던, 나를 소개하던, 서비스를 소개하던 저처럼 뭐 그 9일부터 시작되는 그 뭐 챗GPT 강사 과정을 소개하든 이런 것들을 한번 준비를 해주세요. 네. 일시, 가격, 뭐 소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내가 홈쇼핑에 물건을 판다 생각을 하시고 아니면 내가 그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제 인트로 영상을 만든다 생각하시고 한 10줄 정도 네, 채팅창에다가 적어주세요. 그럼 거기에 콜 투 액션 바로 주문하세요. 뭐 신청하세요. 전화하세요. 이런 콜 투 액션 만드는 네, 프롬프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 드릴게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요. 전혀 여러분 수업이 안 됩니다. 그냥 되는구나.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주말이니까 더 놀다 쉬시다가 내일 또 쉬었다가 월요일 가면 또 딴 일하러 바쁘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모집 공고를 한번 이제 콜 투 액션 카피라이팅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자, 그러면 요런 요런 자료들이 좀 있어야 돼요. 네. 예를 들어 내가 새로운 상품이 뭐가 있다. 네. 언제 출시가 된다. 이거의 특징은 뭐다. 특징은 뭐다. 그다음에 뭐 우리 여러분의 소개 몇 줄 쓰시고요. 그다음에 언제까지 뭐 해라. 뭐 등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요런 것 있고 요런 게 있다. 그리고 뭐 정 없으면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뭐 블로그나 뭐 카페나 뭐 어디에 가서 이런 데이터들을 좀 이제 복사해 갖고 오세요. 하는 방법만 알려드릴 테니까요. 복사해 갖고 오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콘텐츠 강사 양성 과정을 이제 일요일 날, 네, 이번 주 일요일 4월 9일부터 이제 개강을 합니다. 개강을 해서 카페에 홍보 중이고 신문에 홍보 중인데 오늘 제가 이거를 인공지능 챗GPT한테 부탁해가지고 카피라이팅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카피라이팅을. 네, 그래서 영상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제 머리는 도저히 얘가 어떻게 어떤 카피를 써야 될지 생각이 안 나는 얘기죠. 네, 카피라이터한테 물어보려니까 돈이 들어가요. 내가 해보는 거예요. 인공지능한테. 자, 얘를 복사를 합니다. 쫙. 이렇게. 내가 앞으로 런칭할 어떤 상품이 있다, 뭐 서비스가 있다, 뭐가 있다. 그럼 최대한 구체적으로 많이, 예, 최대한 구체적으로 많은 자료들을 이제 먼저 준비한 다음에 복사를 합니다. 복사. 복사. 복사를 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요. 바로 우리 챗GPT로 가는 거예요. 챗GPT로. 챗GPT로 가보는 거예요. 네. 챗GPT로 갑니다. 가가지고요. 거기에서 네, 네, 챗GPT로 갑니다. 네, 챗GPT로 들어갑니다. 챗GPT 다들 써보셨죠? 챗GPT 보시고 챗GPT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챗GPT도 열어주세요. 챗GPT를 열어주세요, 여러분. 네, 챗GPT를 열어주십니다. 보이시죠? 네. 챗GPT 열어서 로그인하는 시간 좀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챗GPT가 열렸어요. 네. 이렇게 챗GPT가 열리신 분 채팅창에다가 5번 적어주세요. 5번. 나는 챗GPT를 써봤고 이렇게 열렸다. 5번. 한 번도 안 써봤다 하시는 분은 나중에 우리 회장님한테 개인 교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놨어요. 네. 준비를 해놨습니다. 준비를. 그리고 준비물이 없는 분들은 제가 카톡방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나중에 복사해서 넣으셔요. 네. 자, 여러분 내용들이 없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카톡방에다가 넣어드렸습니다. 카톡방에 잠깐만요. 다시 넣어드릴게요. 여기 넣어드렸어요. 일단 이걸 가지고 해보시자고요. 네. 이런 데이터가 없는 분들은 지금 뭔가 내가 콜투 액션을 할 만한 게 없는 분들은 요거를 일단은 준비하고 계세요. 네, 준비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 명령어에다가 어떤 걸 넣으면 될지 제가 이제 그것도 하나 올려드릴게요. 프롬프트 명령어 어떤 거면 넣으면 될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게 좋다고 해서요. 보면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네, 이거 다 타이핑 치기 힘드시니까 제가 이것도 카톡방에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아래 조건으로 작성하는 판매용 LP, 랜딩 페이지예요. LP라는 단어도 약간 이해를 합니다. 랜딩 페이지. CTA, 콜 투 액션 부분에 사용할 카피를 최대 5개까지 작성해 주세요. 라고 이게 프롬프트 명령어예요. 한글 프롬프트 명령어.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 프롬프트 명령어를 복사를 합니다.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로 가세요. 어디로 가냐면 잠깐 챗GPT로 가세요. 챗GPT로 갑니다. 가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세요. 프롬프트 명령어를 붙여넣기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 카피 만들 그 문구 있었죠? 네, 문구. 얘를 또 복사해 오시는 거예요. 네, 카피 만들 문구를 복사해 오십니다. 자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그랬어요. 얘가 직접 분석을 해서 카피라이팅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모집 공고가 있다. 그럼 모집 공고를 자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
복사해가지고요. 아까 우리 챗GPT로 가서 아까 여기에 프롬프트 명령어 다음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붙여넣기. 그러면 밑에 아래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볼게요. 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래의 조건으로 작성하는 이 판매용, 저는 이걸 판매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내일 개강하는 이 과정을 판매해야 돼요. 네. 그럼 판매용 랜딩 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콜 투 액션, 네, 사람들한테 지금 주문하세요, 바로 하세요로 이런 카피를 만들고 싶은데 이거를 네가 좀 공부해서 학습을 해서 카피를 5개를 만들어줘라고 얘한테 명령을 한 거예요. 자,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을 한 다음에 오른쪽 밑에 요 종이 비행기를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만들어줍니다. 정말 빨라요. 네, 저는 챗GPT 4를 쓰거든요. 4를 쓰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네.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이게 나왔죠. 네. 정말 카피라이터한테 주면 한참 만에 나올 게 나와요. 5개를 뽑아줬어요. 5개를. 지금 인공지능 콘텐츠 강사가 되어보세요. 수강 신청은 지금 바로 이 콜투 액션이에요. 네. 그다음에 인공지능으로 원고 작성, 영상 제작 배우고, 네, 인공지능 콘텐츠 강사 인증서 취득하세요. 이랬어요. 그다음에 밑에다가 최재형 원장이라고 넣어놨기 때문에 최재형 원장과 함께하는 인공지능 콘텐츠 강사 과정 지금 신청하세요. 콜투 액션입니다. 그다음에 미래 산업의 중심, 뭐 인터넷 인공지능 콘텐츠 강사 되어보세요. 수강 신청은 지금 바로. 자, 홈쇼핑 많이 보셨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나옵니다.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높이고 싶다면 지금 인공지능 콘텐츠 강사 중에 신청하세요. 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카피를 얘가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결정장애가 있잖아요. 결정장애가 있어가지고 이 5개 중에 나 도저히 결정을 못하겠어 라고 생각이 되죠. 네. 그러면 얘한테 또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네. 위의 내용 중 한글로 하셔도 돼요. 네. 위의 내용 중 위에 위에 CTA 콜투 액션을 내가 인식을 한다 그랬어요. 이 약자도 위에 CTA 5개 중에 가장 좋은 거 하나 골라줘. 이제 우리 대표님들이 이제 결정장애예요. 5개나 나왔는데 이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지? 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위에 CTA 5개 중에 가장 좋은 거 하나 골라줘. 제가 그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얘는 기억을 하고 있다고요. 저와 대화 나누는 거를 얘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비행기 나눕니다. 이거를 골라줬어요. 이게 제일 좋대요. 인공지능이. 미래 산업의 중심 인공지능 콘텐츠 강사가 되어보세요. 수강 신청은 지금 바로가 가장 좋은 CTA입니다. 라고 얘가 골라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저는 활용을 해서 다시 또 영상을 만들거나 뭐를 하면 되는 거죠. 네, 다시 한번 뭐 이메일을 보내거나 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고른 게 이거 하나입니다. 자, 네. 신박하지 않나요? 네, 네. 여러분도 한번 네, 구체적으로 프롬프트를 주고 해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어떻게 다 하신 분들은 저처럼 여기다가 카피를 붙여넣기 네,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김원택님 혹시 카피라 이게 안 보였나요? 네, 잠깐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네, 한번 네, 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아까 아마 얘가 갑자기 공유 중지가 안 됐거나 그랬으면 안 보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아까 그 콜 투 액션을 5개 만들어 달라라고 하고 거기다 바로 이제 카피라이팅 할 문구들을 쫙 줬더니만 얘가 이렇게 다 읽어보더니만 본인이 카피라이팅을 해준 거예요. 5개를 만들어 준 거예요. 콜 투 액션 카피를 만들어 준 겁니다. 만들어 줬는데 이제 5개가 나왔는데 결정장애가 있다. 그러면 하나만 골라줘. 그랬더니 그중에 가장 좋은 거는 이겁니다. 라고 알려주는 아주 네, 신박한 인공지능 챗GP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로도 마음에 안 들어요. 조금 더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랄까 이 결핍을 주고 뭐를 줘가지고 더 좋은 걸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또 하나의 프롬프트 명령어를 보여드릴게요. 네, 자 보시면 이렇게 등등등이 나왔는데 여기에 이런 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를 또 프롬프트를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사람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희소성이 있다는 걸 강조하고 제한성이 있고 긴급성이 있다는 걸 내용으로 해서 내가 블로그 포팅을 하려고 하는데 300자 이내로 문장을 만들어줘 라고 한번 다시 또 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붙여넣기 보이시죠? 자, 위에 여기 내가 바꾸면 돼 한글로 위에 작성된 보이시죠? 위에 작성된 CTA로 판매용 LP로 추신으로 사용할 LP 내 전체 개요를 알 수 있는 문장을 300자, 100자 이내로 작성해 주세요. 또한 다음과 같은 뉘앙스를 최대한 반영해 주세요. 불안감을 해소하고 희소성이 있고 제한성이 있고 긴급성이 있는 걸 해주세요. 누르는 겁니다. 또 만들어줍니다. 문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내가 100자 이내로 뭔가 이거를 사람들한테 카톡 보내고 싶어요. 새로운 상품이 나왔다.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 근데 이거를 내가 쓰려고 그러더니 머리 아파. 얘가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다시 얘를 복사 해가지고 블로그에 쓰던 어디에 쓰던 우리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 명령하는 대로 긴급성을 추가해달라, 제한성을 추가해달라, 희소성을 추가해달라, 불안감을 해소하는 뉘앙스를 넣어달라 하는 것들도 다 한글을 반영해서 얘가 찾아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프리 기간이잖아 20불 달라고 합니다. 네. 그냥 3.5로 쓰셔도 됩니다. 우리 저 김도환님, 3.5로 쓰셔도 상관없고요. 네. 저는 그 20달러씩 주는데요. 아깝지가 않습니다. 김도환님.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뭔지, 또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지, 또 같이 또 그림도 한번 그려보고, 또 실제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이렇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활용을 해서 잘 질문을 하면 이렇게 내가 비서 한 명을 두고 있다. 내가 카피라이팅을 하던 뭐 보고서를 쓰던 뭐 하던 얘한테 질문하면 이렇게 잘 나온다. 라는 거를 알려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질문 저 직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팅방에서는 어느 정도 다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아까 교육과여정 수강료는 아까 거기에 봤는데요. 6번에 120만 원인가 그렇게 나와 있었죠? 네, 1년간입니다. 1년간. 1년간에 12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직접 얘기 한번 네,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거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보여드리면은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번에 이제 2기 과정을 1기 과정에 한 35명 정도 수료를 했고요. 지금 2기 과정을 모집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 합니다. 내일부터 하고요. 일요일마다 합니다. 4월 9일부터 5월 14일까지 일요일 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수업을 하고요. 줌으로 합니다. 줌으로 수업을 하고 강의 내용은
이제 이렇게 챗GPT 활용 콘텐츠 제작을 위한 프롬프트 마스터, 그다음에 인공지능 활용 콘텐츠 제작, 그다음에 인공지능으로 책 쓰기, 그다음에 PPT 코칭,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PPT 만드는 게 있어요. 인공지능으로 PPT 만들기 배우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으로 엑셀이나 뭐 이런 거 만드는 것도 배우고요. 그다음에 교수학습법, 그다음에 우리 같은 여기 그 기술독립군 회원이신 권호영 박사님하고 같이 책 썼거든요. 권호영 박사님이 초거대 AI 기술과 챗GPT 생성 AI 관련돼서 또 강의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수료식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면은 인공지능으로 책 쓰기, 아트 제작, 영상 제작, 파워포인트 만들기, 엑셀 만들기 등등등을 배워가지고요. 공무원들이나 기업에 가서 강연들을 하는데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배우고 12개월 동안 한 1년 동안 매주 월요일 날 저녁에 8시부터 10시까지 줌에서 모여서 보충 수업을 1년간 받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를 수료하시면 전국 지회장으로 이촉을 해드려요. 뭐 부산 지회장, 대구 지회장, 지회장으로 이촉을 해드리고, 그리고 교수진으로 이촉을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드리고, 연구원으로 이촉을 해드리고요. 또 신문에 기사를 내드립니다. 네이버에 나오는 신문에 기사를 내드리고, 또 같이 자비 부담을 해가지고요. 자비 출판으로 같이 책을 써가지고 저자로 만들어 드리고요. 제가 강연 갈 때 같이 오셔가지고 보조강사 하시면서 제가 강의하는 방법들을 배우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수강료는 요 120만 원 부가세 포함이고요. 네, 새마을금고로 보내주시면 되고 스마트 스토어에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시니까 한번 이게 1기, 2기 때가 제일 좋아요. 네, 1기, 2기 때. 이때 나오신 분들이 예전에 제가 보면 가장 많이 활동들을 하시더라는 얘기죠. 같이 이렇게 책도 한번 써보시고 이렇게 또 막 그 조찬 모임이나 CEO들한테 가서 강연도 해보시고 그걸 분이 계시면 제가 이거를 카톡방에다 한번 공유해 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분은 결제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 예,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 직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영인 교수님 그냥 눈만 깜빡깜빡 하고 계시는데 한 말씀 한번 해보세요. 느낌. 느낌 없으신가요? 우리 김재유 사무총장님이 제일 1등으로 해서 대통령상 수상해야 되겠는데 최우수 학생으로요. 맞아요. 예. 최 대표님은 SNS계에 우리나라에서 진짜 아주 폭넓은 기여를 하신 훌륭한 분이 기술독립군에서 또 특강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최단의 챗GPT의 가장 문제가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는 건데 그거에 대한 극복에 대한 조언이 있으시면은 고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거짓말 하는 거는 뭐 저도 뭐 할 수가 없고요. 어차피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이 만든 솔루션을 사람들한테 이제 소개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뭐 5가 나오면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챗GPT 5가 나오면 네, 제 예상입니다. 네. 아이 비서도 거짓말해요. 인공지능 사람도 비서뿐만이 거짓말하는데 뭐 아니고 그러면 사람도 거짓말을 하는데 그거는 비서를 부리는 주인이 잘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잘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주인의 인문학적 관점 입장에서 지혜로운 부분이 전제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식은 우리들이 많이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그걸 가져갈 수 있는 인문학적 관점 입장에서의 지혜는 우리들 각자 인간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원택 교수님은 숨어 있다가 지금 이제 막판에 질문하러 나오신 것 같은데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림을 이제 챗 GPT 도움으로 그리면 거기 IP를 제가 저희 걸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뭐 그림을 옥션이나 이런 데 판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가능합니다.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저작권법에 보면요. 저작권법에 보면 저작권이라 하면 인간에 의한 저작물들에 대한 이제 법적인 이런 권한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인공지능이 그린 거라서, 네, 기계가 그린 거라서 이 저작권은 이거를 그린 사람한테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뭐 NFT 마켓에 올려서 판매하거나 등등이 가능합니다. 아니 우리 김원택 점의 교수님은 남성 합창단에서 성악까지 하시더니 이제 미술까지 섭렵을 하시려고 아주 지금 또 이 새로운 발돋움을 하고 계시네. 자, 하여튼 오늘 우리 120부 오면서 이렇게 상호 인터랙션 할 수 있는 부분 쪽은 오늘 처음에서 굉장히 저도 가슴이 벅찼고요. 오늘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잘 좀 진행이 돼서 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최재형 박사님께 큰 박수 함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